안녕하세요. 멋진 사수처럼 11기 유수정입니다. 이번 주는 7장 연산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제 7-1을 보겠습니다. 여기 3이 5보다 크다가 나와 있는데요. 3과 5는 피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크다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3이 5보다 크다 이거 자체는 그러면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이루어진 연산자 표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는데 표현식은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피연산자는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하나 이상의 표현식을 대상으로 하나의 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1 산술 연산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이항 산술 연산자와 단항 산술 연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항 산술 연산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등이 있고요. 1 플러스 2처럼 피연산자가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값 변경 부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2라는 거 이거 자체로 어떤 피연산자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 변경 부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언제나 새로운 값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단항상술 연산자입니다. 단항상술 연산자는 1 플러스 플러스처럼 피연산자가 1개입니다. 이는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암묵적 할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항산술 연산자에는 이 풀풀마마 말고도 플러스랑 마이너스도 있는데요. 이는 부수 효과가 없습니다. 예제 7-4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이 연산자와 후이 연산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이 연산자는 할당을 먼저 하고 후이 연산자는 할당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x에는 처음에 5가 들어가 있고 리절트에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예측해 보면은 리절트는 5가 나오고 x는 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할당 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제 7-5를 보겠습니다. 아까 단항산술 연산자 중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부수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항산술 연산자처럼 피연산자의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제 7-6과 7-7을 보겠습니다. 피연산자가 숫자가 아니면 숫자 타입으로 변환한 값을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피연산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부수 효과는 없습니다. 예제를 보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7.1.3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앞에서 봤던 것과 달리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사용됩니다. 피연산자가 하나 이상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플러스가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이 지금 문자열인데요. 1 플러스 2를 하면은 이 플러스가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돼서 문자열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이 2를 암묵적 타입 변환으로 문자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걸 보겠습니다. 1 플러스 추르는 여기서 플러스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일단 하나 이상이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결과값은 2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르는 지금 1로 암묵적 타입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는 산술 연산자로 인식이 돼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예제엔 없는데요. 만약에 플러스 추르
플러스 true 이렇게 여기 예제 써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암묵적 타입 변환으로 인해서 true는 1이 되고요. 이 플러스는 단항 연산자로 인식이 되어서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플러스지만 상황에 따라 연산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해하실 점은 이렇게 플러스 undefined를 하게 되면은 이 undefined는 숫자 타입으로 변환되지 않아요. undefined는 그냥 숫자 타입으로 절대 변환되지 않아서 NA는 N이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 할당 연산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항의 P연산자의 평가 결과를 저항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기 때문에 변수값이 변해서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플러스는 이 부분의 할당 연산자라고 하고요. 방금 그 식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는은 할당 연산자가 되고요. 방금 있던 이 플러스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항산술 연산자입니다. 근데 항상 이 플러스가 이항산술 연산자가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문자 연결 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항산술 연산자로 활용이 되지만 여기 문자열을 봤을 땐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7-10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x는 10 같은 할당문은 표현식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표현식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표현식인 문이 있고 표현식이 아닌 문이 있었는데 할당문은 표현식이 맞습니다. 이 할당문은 할당된 값으로 평가가 되고요. x는 10 같은 경우에는 10 자체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7.3 비교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등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일치 비교 연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의 비교는 엄격성이 달라요. 그래서 동등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알듯이 는을 볼 수 있고요. 일치 비교 연산자는 는입니다. 그러면 오, 는는 문제열 5랑 오, 는는 문제열 5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5는 숫자 타입이었고요. 뒤에 있는 5는 문자열 타입입니다. 는으로 비교했을 때는 동등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건데 참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는는 일치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했을 땐 거짓이 나옵니다. 방금 말했듯이 동등 비교 연산자랑 일치 비교 연산자가 엄격성이 다르다고 했어요. 비교의 엄격성이. 그래서 전자는 그냥 값 자체를 비교해요. 이거랑 이런 값 자체를 비교해서 얘는 타입이 변환돼서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되고요. 둘은 같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타입까지 비교해요. 얘를 타입을 변환하지 않고 이 타입 자체를 비교합니다. 얘는 숫자 타입이고 얘는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은 거짓이 나옵니다.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는는 이 일치 비교 연산자를 쓰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는 NaN은 자신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양의 0과 음의 0이 비교를 했을 때 같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4 사망조건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7-1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조건식이에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조건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P연산자입니다. 이는 암묵적 타입 변환을 해서라도 불리한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 불리한 값 결과에 의해서 그 평가 결과가 참이면 두 번째 P연산자가 평가되어 반환이 되고 만약에 거짓이면 세 번째 P연산자가 평가되어 반환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망조건 연산자와
사만조건 연산자 표현식과 조건문, 우리가 아는 if, else 뭐가 다를까요? 일단 둘 다 같은 조건문은 맞는데요. 사망조건 연산자 표현식은 값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값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5 논리 연산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논리 부정 연산자 느낌표는 언제나 불리한 값을 반환해요. 하지만 논리합 OR이나 논리hợp AND는 피연산자 중 어느 한쪽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9.4절 단축평가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7.8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7.8 타입 오브 연산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타입 오브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반환하는데요. 일단 어떤 타입을 문자열로 반환하냐면 string, number, boolean, undefined, symbol, object, function 중 하나를 반환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앞서 배운 7가지 타입 중에 널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널을 반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 널을 하게 됐을 땐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오브젝트가 반환이 되고요. 함수의 경우는 펑션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이 부분만 읽었을 때는 우리가 배운 7가지 데이터 타입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버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방금 배운 일치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선언하지 않은 식별자에 대해서 레퍼런스 에러가 나야 되는데 타입 오브 연산자를 썼을 때 undefined가 나온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10을 보면은 그 외에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7.11 부수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수효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코드에 영향을 주는 걸 부수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는 이거 자체가 다른 코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연산자가 부수효과를 일으키냐면 할당 연산자, 증가감소 연산자, 딜리트 연산자가 부수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할당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바꾸고요. 증가감소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을 변경하고요. 딜리트 연산자는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객체의 프로퍼티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그리고 또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그리고 얘는 객체를 사용하는 다른 코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수효과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